예, 주요 소식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사저널 정윤경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뭘 골라오셨습니까? 네, 첫 번째 뉴스는 미국 웃고 중국 찌푸린다입니다. 일본 총선 결과에 대한 반응. 네, 그렇습니다. 예. 일단 정리를 해드리면 미국과 대만은 웃었고 중국은 얼굴이 굳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먼저 미국부터 보시면요. 트럼프 대통령 어제 SNS에 글을 올렸는데 어떤 글이었냐면 압도적 승리를 축하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카이지 총리가 내세운 그 힘을 통한 평화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이 노선 잘 되길 바란다 이렇게 적었고요. 예. 미국 언론도 좀 비슷한 분위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일본이 중국을 견제하는 든든한 동맹이 될 거다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반면에 중국은 좀 정반대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사실 선거 한 번 했다고 일본 정책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이렇게 선을 좀 긋기도 했고요. 예. 특히 다카이지 총리가 밀어붙이는 이 군사력 강화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군국주의의 길로 돌아가선 안 된다 이렇게 강하게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중국 반응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뭐 예상을 벗어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중일 관계가 워낙에 나빴으니까. 네. 예. 근데 어느 정도로 강하게 이제 반응을 하고 있냐면 혹시 그 일본 애니메이션 명탐정 코난 아실까요? 예, 알긴 압니다. 보진 않았지만. 네. 근데 지금 이 코난이 중국에서 자취를 감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원래는 있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아, 예. 지금 굿즈 판매도 안 되고요. 예. 이런 애니메이션 행사에서도 코난 코스프레는 아예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아, 예. 그런데 일단 중국이 내세운 이유는 역사 문제예요. 이 코난 작가가 예전에 그 일본의 군국주의 논란이 있었던 작가랑 협업했다. 이런 이유로 지금 금지를 하고 있다는 건데. 아, 협업을 했다. 네, 근데 단순히 코난 네. 작가가 군국주의자는 아니고. 네네네 아, 협업을 예. 했다는 건데 이걸 단순히 문화 논란으로 보기는 좀 어렵고요. 배경을 잘 살펴보시면 그 예전에 다카이지 총리가 대만 유사시에 뭐 일본이 개입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발언을 했었잖아요. 예. 그런데 그 이후로 중일 관계가 계속 냉각돼 왔고요. 또 일본 여행 자제령도 그대로고 공식 교류도 거의 끊긴 상황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코난 금지령까지 내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우리랑 일본의 관계가 어떨 것이냐. 물론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가 뭐 드럼도 같이 치고 아주 그렇죠.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하긴 했으나 네. 그건 그거고 네. 지금 다카이치 총리는 첫 일성으로 뭐 이제 개헌하겠다 네, 이렇게 그렇죠. 나오고 있잖아요. 네. 우리로서는 우려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가장 궁금한 지점이 거긴데요.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문가 얘기를 종합하면 한일 관계가 크게 흔들리진 않을 거다 이런 전망이 우세합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총선에서 크게 이기긴 했지만요. 당장 한국이랑 각을 세우진 않을 거다 이런 얘기인데. 뭐 당장은 그럴 것 같긴 합니다만. 네네. 왜냐하면 그 일본 입장에서는 지금 중국이랑 관계도 계속 나쁘다 보니까 예. 한미일 관계가 좀 더 중요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랑 괜히 마찰을 만들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요. 예. 실제로 어제 이재명 대통령도 바로 축하 메시지 냈습니다. 앞으로도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하자 그리고 조만간 셔틀 외교로 다시 만나자 이런 얘기를 했고요. 다만 변수는 좀 있습니다. 네. 어떤 거냐면 이 다카이치 총리가 여자 아베로 이렇게 불리고 있잖아요. 아베보다 더하죠. 네, 예. 그만큼 보수 색채가 굉장히 강하다는 건데 그래서 첫 시험대가 곧 옵니다. 이제 이달 말에 다케시마의 날 행사가 열리는데 여기에 과연 장관급 인사를 보낼지 말지 이게 한일 관계를 흔들 수 있는 좀 가늠할 기준이 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내더라도 장관급을 보내냐 뭐 차관급을 보내냐 이거잖아요. 네, 쟁점이.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또 너무 여기에 연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다케시마의 날이 이 행사가 앞으로도 없어지진 않을 거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예, 이 영토 문제라서 네. 우리는 우리대로 그냥 의연하게 가야 되는데 또 거기에 막 언론들은 주목하고 네. 이러다 보면은 또 악순환이 발생하고 이런 건데 알겠습니다. 예.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갈까요? 네, 두 번째 뉴스는 김종혁까지 제명입니다. 예, 어제 제명 결정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 당 지도부 입장을 좀 설명드리면 이 정도면 선을 좀 넘었다 이렇게 판단한 걸로 보여요. 당 지도부가 볼 때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김 전 최고위원은 당협위원장 신분으로 장 대표를 강하게 비판을 해왔잖아요. 어떤 발언을 했냐면 뭐 파시스트 같다, 망상 바이러스다 이런 말까지 했고요. 윤리위는 이런 걸 이제 정책 비판이 아니라 뭐 인신 공격에 가깝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고 그래서 지난달 탈당 권유 징계를 내렸고
김 전 최고가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규정에 따라서 자동으로 제명이 된 겁니다. 아니 이게 거친 비판이라는 것까진 맞고 그래서 가령 뭐 경고 같은 걸 줄 수는 있을 수도 있겠으나 네. 이게 이제 제명까지 갈 만한 사안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하는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정도 논평을 할 수 있죠, 뭐 언론인들끼리. 네. 다음 근데 이제 배현진 의원도 지금 서울시당 위원장인가 하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뭐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이제 김종혁 전 최고에 이어서 배현진 시당 위원장까지 징계 절차가 착수되면서 예. 친한계 속가내기 아니냐 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어요. 당 윤리 며칠 전에 회의 열어서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 심사에 착수를 했는데 이 당 윤리위가 문제 삼은 건 이거예요. 배 의원이 한 전 대표 제명에 반대하는 입장을 마치 서울시당 전체 입장인 것처럼 얘기를 했다. 그래서 이걸 사당화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배 의원 측 입장은 전혀 다르거든요. 어제 어떤 입장을 냈냐면 서울시당 수석 부위원장단이 이런 입장을 냈는데 그런 성명을 주도한 적이 없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당위원장 흔들 이유가 뭐냐 이렇게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는 의견의 대립이 아니라 팩트 체크 자체가 서로 다른 건가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그 지금 징계를 하겠다는 쪽은 배 의원이 서울시당 의원장으로서 그 한동훈 제명에 반대하는 성명을 돌렸다. 네, 뭐 그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적이 없다? 그러니까 그런 성명을 주도한 적 없다고 했고요. 예. 그리고 이거를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친한계 속가내기 아니냐, 지방선거 납두고 좀 흔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근데 겁니다. 해석은 둘째치고 뭐 팩트 정리부터 뭔가 당내에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이렇게 서로 뭐 주도한 적이 없다. 주도한 적이 없다라는 말도 또 애매하네요. 그러니까 주도한 적은 없는데 그런 성명이 또 돌기는 돌았다라는 건지 그렇죠. 안 돌고 아예 돌았다라고 할 것 같지는 않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군요. 그 부분도 이제 당 윤리위에서 이제 배 의원에게 소명 절차를 좀 요구를 하면 가서 얘기를 할 걸로 보입니다. 그렇죠. 근데 뭐 관측은 배현진까지 제명하기는 좀 힘들 것이다라는 관측이 더 많은 것 같기는 한데 네, 또 그렇습니다. 모르죠 또. 네. 왜냐하면 서울시당 위원장직에서 일단은 손을 떼게 하는 데까지는 징계를 할 수도 있고. 네. 참 국민의힘 계속 이제 징계인데. 네. 그 장동혁 그 당대표 체제 네. 더 굳히는 쪽으로 움직임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 이건 뭐 어떤 얘기입니까? 네, 쉽게 말해서 뭐 당 지도부 이제 흔들리지 않겠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네. 먼저 어제 당헌 당규부터 손을 봤는데 네. 최고위원이 지방선거나 재보선에 나갈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비대위로 안 가고 보궐선거로 빈자리 채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최고위원이 몇 명 이상 나가게 되면 원래는 비대위로 전환되어야 하는데. 그렇죠. 지금 네. 선출직 최고 5명 중에 4명이 사퇴하면 비대위로 가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최고위에서 좀 출마가 예정된 분들이 있잖아요. 뭐 양양조 최고위원이나 뭐 김재원 최고위원이 있는데 여기서 좀 더 빠지게 되면 이제 지도부가 비대위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을 좀 막고자 하는 취지로 보입니다. 네. 네, 그래서 원래 규정대로면 몇 명이 빠져도 장동혁 체제 흔들릴 수 있는데 이걸 일단 막겠다는 거고요. 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공천권도 좀 손을 봤는데 인구 50만 명이 넘는 큰 도시의 그 기초단체장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역이 아니라 중앙당이 직접 공천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이 아니라 그거보다 규모가 작은 기초단체장도 네. 50만 명이 넘는 비교적 큰 도시의 경우에는 네, 중앙당이 직접 공천한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여기에서도 해석이 좀 갈리고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 이런 지역에 강남, 송파 이런 지역이 포함돼 있거든요. 아, 이 강남구청장, 송파구청장? 네, 그래서 예. 여기에는 어떤 지역이냐면 친한계 인사들이 당협위원장으로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당 안팎에서는 이거 제도 정비라기보다 세력 정리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아하, 그러니까 친한계 당협위원장들이 있는 곳이 그 50만 명 넘는 기초단체장 선거가 치러지는데 네. 거기에 중앙당이 개입하면은 그 친한계 당협위원장들이 힘을 못 쓸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아, 제가 예. 그래서 여기 당협들 입장 좀 들어봤는데 네. 사실 이렇게 되면 중앙당이 시의원 구현 어떻게 알고 공천시키냐 지금 선거 앞둔 후보자들 앞에서 난리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그 배현진 의원 징계랑 맥을 같이 하는 것 같은데요, 이것도?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점점 힘을 빼고 있는 듯한 아, 모습입니다. 그러네요. 예, 참 착착 진행이 되고 있군요. 네. 한동훈 전 대표는 지난 일요일에 콘서트를 했었고 네. 다녀오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 이제- 직접 갔다 오셨어요? 취재차?
네, 그렇습니다. 예, 취재차여야 하지 기자가 지지하려고 가면 안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이제 친한계가 위기다 보니까 한 전 대표가 어떤 행보 보일 거냐 이게 좀 관심이 집중됐었잖아요. 이 토크 콘서트에서 읽을 수 있는 맥락 두 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좀 예.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당 지도부랑 정면으로 부딪힐 생각은 없어 보였습니다. 일단 제명에 대해서 불만 분명히 밝히긴 했지만 가처분 신청 같은 걸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을 했고요. 예. 어떤 얘기를 했냐면 뭐 참는 게 이기는 길이다 이런 표현도 쓰기도 했는데 일단 판을 좀 더 키우지 않으려고 하는 걸로 보입니다. 대신에 좀 비판의 화살을 현 지도부가 아니라 그 과거 권력이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의 화살을 좀 쏟아냈고요. 네. 또 두 번째는 창당이나 독자 행보에 대해서는 당장 아니라는 점을 좀 분명히 한 것 같습니다. 제명을 당해서 이름 앞에 붙일 이름은 없지만 나는 여전히 우리 국민의힘이라 부르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예, 탈당 없다. 네, 일단 지지층이랑 당을 떼어내지 않겠다 이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무대 연출도 좀 비슷한 분위기였는데 이날 사실 친한계 의원들이 굉장히 많이 참석을 했어요. 뭐 10여 명인가 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네. 맨 앞줄에 앉았었는데 일단 무대에 올려 세우지는 않았고요. 아직 좀 당에 남아있는 의원들에게 배려하는 모습이었다. 뭐 정치적 부담을 주지 않겠다 이런 신호로 보였고 또 지방선거나 출마 얘기도 좀 자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지금 나서게 되면 당이랑 정면으로 경쟁을 해야 되는 분위기니까 이걸 좀 고려한 걸로 보입니다. 예. 그 정윤경 기자는 지금 시사저널에서 정치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치부 기자들 사이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가 이번 지방선거 때 뭐 아무것도 안 할 것이다? 아니면 출마를 무소속이라도 할 것이다? 어떻게 봅니까? 네, 일단 한 전 대표 측 입장을 좀 들어봤었는데 초반이랑 분위기가 살짝 달라진 것 같아요. 초반에는 뭐 대구 보궐로 나올 거 아니냐, 특히 뭐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지역구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최근 입장을 좀 들어보고 토크 콘서트도 갔다 온 입장에서는 쉽게 움직이지 않을 것 알 같다는 것이다.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세 번째 소식은 무엇으로 갈까요? 네, 세 번째 뉴스는 특검 또 완패입니다. 어제 나온 그 판결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집사로 불렸던 그 김건희 씨 집사로 불렸던 김혜성 씨에 대해서 일부 무죄, 일부는 공소 기각 판결이 내렸는데요. 예. 좀 쉽게 정리를 해드리면 먼저 무죄가 나온부터 보면요. 이제 김혜성 씨가 회사 돈 그 24억 넘게 빼돌렸다는 혐의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법원이 이거를 돈의 흐름을 좀 따져보니까 회사 투자를 살리기 위한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횡령이 아니다. 네, 개인적으로 챙겼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이렇게 본 건데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왔고요. 네. 문제는 나머지 혐의예요. 이 자금을 가족한테 급여 명목으로 빼돌렸다 이런 혐의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공소 기각이 나왔습니다. 네. 이 공소 기각이 뭐냐면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좀 따지기 전에 수사 자체가 잘못됐다 이런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별건 수사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소 무효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김혜성 씨와 관련된 가장 중심 줄기는 네.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 부실한 기업에 네. 유수의 대기업들이 네, 그렇죠. 도대체 무슨 이유로 네. 그 거액의 투자금을 이른바 꽂았느냐, 네, 네. 예, 속된 표현으로 이런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수사나 뭐 관련 기사나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 휘발돼 버리고 네. 이런 이상한 다른 얘기만 남고 있어요. 그렇죠? 네, 예, 그렇습니다. 도대체 그 대기업들이 치밀하게 이렇게 판단해서 투자를 할 텐데 네. 어떤 김건희 씨 측에 압력이 있었던 게 아니냐 이게 의혹의 핵심이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건 사라졌어요. 네, 그래서 사실 네. 이 부분도 다른 수사기관이 일단 수사를 해서 기소할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가 법조계에서 나오는데 네. 왜냐하면 사실 그렇게 되면 시간도 좀 오래 걸리고 공소시효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 이게 시간이 훌쩍 갔네요. 어떻게 네. 할까요? 뭘 정리하고 끝낼까요? 마지막 뉴스 살펴보고 끝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뉴스 전해드리면 현안 실종된 대정부 질문입니다.
어떤 얘기냐면 사실 대정부 질문 시작하기 전에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했어요. 네. 어떤 얘기했냐면 정쟁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는데 어제 질문들 들어보시면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정책 질문보다는 말싸움 크게 눈에 띄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대표적인 게 김민석 총리랑 국민의힘 박충곤 의원 간의 설전인데 예. 어떤 얘기를 했냐면 박 의원이 우리 군이 하는 건 김정은 심기 보좌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저도 그 영상 봤습니다. 예. 네, 근데 여기 대해서 김 총리가 우리 국군 모독하는 발언은 취소하라 이렇게 예.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대정부 질문이 원래 그 정책 좀 펼치고 여기에 대해서 대안 제시하고 이런 과정이잖아요. 네. 그런데 요즘은 정책보다는 말싸움 구경하는 게 더 많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정리하죠. 시사저널 정윤경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